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정말 놀라운 민심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의 총합은 10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정당의 지지율이 오를 경우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반드시 하락하게 되는 제로섬 게임의 세계입니다. 민주당의 개판 공천, 그리고 조국 신당의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조국 신당은 6%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기존 정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 39%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한 달 전에 2월 초 20% 초반에 최저치를 찍은 후에 한 달 이상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려 38%, 2월 대비 15%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8개월 동안 최고치를 연속해서 경신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지지 세력이 형성되고 있고 좌파들을 제외한 전 국민들의 지지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 결과일 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수치의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보다 깊은 민심과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측 차트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빨간 막대로 표시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을 경우에는 파란 막대로 표시됩니다. 지난 8월 이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26번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8승 3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번 연속 우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결과가 사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민심의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중도층의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개월간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아래 차트에는 이런 중도층 민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 막대 하나가 외롭게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새로운 민심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념의 판도는 좌파 30, 중도 40, 우파 30의 구조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지형이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민심의 변화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남, 호남에서는 민심의 변화가 크지 않을 뿐더러
또한 변화가 있더라도 국회 의석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권, 즉 중원에서 민심의 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차트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충청권역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권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진행된 26번의 조사 중에서 4번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나머지 22번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5%, 민주당은 24%로 두 당 사이에 21%포인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유지된다면 서울권역 48개 의석 중에서 최소한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완전히 수복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의석수가 한 석씩 늘어나면서 인천 14석, 경기 60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경기 판세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진행된 26번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겨우 1승 2무 23패로 절대적으로 민주당에게 크게 밀려왔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37%를 기록해서 7%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조국신당 7% 지지율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사실상 더 벌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지지율 변화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핀셋 공략 전법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청권역에서는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어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26번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4승 1무 1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2%로 오차 범위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 종합적인 판세를 정리하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고 있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에 간당간당하게 민주당 우세가 계속되고 있고 충청 지역에서는 경합 속에서 소폭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역 권역별 지지율과 세대별 민심의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이번 총선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지지율을 보게 되면 20대에서는 지난 26번의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5승 1무 20패로 상당히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10%포인트 격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30대에서도 국민의힘은 4승 22패로 절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번 연속 민주당에게 열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대에서는 26번의 조사 모두 패배해서 악몽의 세대입니다. 40대에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무려 2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교조가 만들어낸 괴물의 세대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50대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6번의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1승 25패로 절대적 불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기적같은 민심의 변화입니다. 50대 분들에게 경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60, 70 세대는 사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 보배 세대들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빨간 막대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습은 오직 60, 70 세대에게만 볼 수 있는 애국심과 나라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0, 70 세대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수호신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세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종합해서 분석하면 경합을 약간 벗어나서 박빙 우세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총선 승리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표 한 표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부 분열 없이 단합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주신 김기영님, 유길선님, 변금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